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강타자 박성민 전 두산코치의 아들인 북일고 박준현이 2026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이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2위를 기록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워싱턴과의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안타 3개를 기록한 가운데 애틀랜타는 더블헤더 1차전을 6대3으로 이겼고 2차전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김하성은 특히 9월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은 뒤로 타율 3할 1푼 3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필라델피아전에서 투수로 5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펼치고 타자로는 시즌 50번째 홈런을 기록해 2년 연속 5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투타 맹활약에도 다저스는 9대6으로 역전패했고 김혜성은 이틀 연속 결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 호스퍼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복귀 무대에서 행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나온 비아레알 골키퍼 루이스 주니오르의 자책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대회 출전 경험까지 있는 스케이팅 종목의 모 코치가 태릉 빙상장에서 옛 제자에게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져 빙상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과거 지도자로 활동 중인 남성으로부터 선수 시절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단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O 신인 드래프트가 오늘 있었습니다. 1순위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 키움 히어로즈가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고 시속을 이제 157km까지 던지는 천안북일고의 박준현 선수가 1순위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성민 전 코치의 아들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교류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세계 대회에서 박준현 선수의 경기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고 제구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7km의 시속에 공을 던지는 박준현 선수를 키움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앞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순위부터 굉장히 좀 이변에 가까울 정도로 픽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 박준현 선수의 1순위 지명만큼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마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1순위는 예상대로였고 그 이후에는 좀 예상 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졌는데 네. 그 박준현 선수가 1순위로 픽을 당했을 때 또 네. 화제가 됐던 게 그 박성민 코치죠. 그렇죠. 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꽃다발을 이제 허승필 단장에게 받으면서 네. 단상에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긴장하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상당히 좀 이 모습이 이제 화제를 모았었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박성민 전 코치가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네네. 인터뷰에서 야구인 2세 선수로 준현이가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잘 커줘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또
절대적인 또 믿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또 발언도 상당히 눈길을 모았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이 박준현 선수가 아빠가 은퇴식 이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는 처음 본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서 좀 그런 만큼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정말 이제 좋은 선수가 되겠다. 네. 이런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 박성민 전 코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롤 모델이 이종범, 이정후 이런 이제 부자 간의 아하. 스타 부자의 어떤 뒤를 이어서 네. 본인이 훗날에는 박준현 아빠로 불리고 싶다. 맞아요. 이런 또 아주 당찬 또 이런 꿈을 밝히기도 해서 네. 좀 이제 박준현 선수가 이렇게 첫 이 발을 내디딜 때 상당히 또 아버지의 또 이 축하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유명 스타 아버지를 뒀다고 했을 때 뭐 득도 있었고 실도 있었겠지만 뭐 1순위로 온 거 보면은 실력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순위로 박준현 선수가 확실했기 때문에 2순위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컸었는데 네. 이변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준현 이후에 과연 누가 먼저 뽑힐 것이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드래프트 순서 같은 경우 작년 성적의 역순인 키움에 이어서 NC, 한화, 롯데, SSG 그리고 KT, 두산, LG, 삼성 마지막은 이제 작년 우승팀이었던 기아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NC가 2순위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야수에게 사용했습니다. 네. 유신고 내야수인 신재인 선수에게 사용했는데요. 신재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도 물론 좋은 타격과 좋은 수비로 1라운드 후반에는 그래도 지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1라운드에서는 투수를 많이 지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순위에 곧바로 이렇게 야수를 지명할 줄은 아마 대부분의 그 스카우터들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화이글스가 3순위에 또 야수를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유신고 외야수인 오재원 선수인데 야 이게 참 내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야로의 컨버전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상위 라운드에 지명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야수가 1라운드 3순위에 지명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에게는 뭐 1라운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오재원 선수처럼 센터 내 외야수에게 이렇게 1라운드 3순위나 높은 픽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마 이제 한화이글스가 지금 외야수 뎁스를 좀 보시면은 뭐 이원석이라든가 유로결 그다음에 뭐 다양한 선수들이 중견수 자원에서 결국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아마도 오재원 선수에게 픽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또 투수 픽이 이어지다가 두산 베어스가 또 네. 1라운드에 용마고 외야수인 김주호 선수를 또 픽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김주호 선수가 뭐 상위 라운드 유력하긴 했습니다만 1라운드 지명권으로는 거론된 적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약간 배짱 픽에 가까운 그런 픽이었는데 지명 이후에 두산 베어스의 스카우터의 말에 따르면은 차후에 좀 양석환 선수처럼 거포로 클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의 핵심은 상위 라운드에서 야수들의 어떤 원석 찾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그 각 팀 간의 눈치 싸움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수들 외에 또 어떤 선수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사실 이번 뭐 이제 1순위 이제 외에 2순위 이후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지명될 것인가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뭐 많은 또 야구 기자들 전문가들도 전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2순위 유력 후보였던 선수가 바로 이 오른손 투수 양우진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가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정현호 PD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때문에 또 밀리면서 이 양우진 선수가 전체 8순위로 그렇죠. LG 트윈스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됐거든요. 네. 오늘 이 양우진 선수가 이제 LG 유니폼을 입고 나서 이 차명석 단장이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 선수도 최고 시속이 150km 넘기는 선수니까. 상당히 네. 키도 크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체격 조건도 좋은 선수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청소년 야구 선수권에서 이제 좀 부상 이슈 때문에 좀 뛰지 맞습니다. 못했던 거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8순위로 이제 LG 유니폼을 입으니까 LG 스카우트 팀 관계자는 오늘 저녁 제 회식은 소고기로 해도 될 것 같다. 만족스럽게. 이런 또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상당히 네. 좀 분위기가 이제 좋았던 게 눈길을 모았고요. 또 이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 임상우 선수가 이제 이 이번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그렇죠. KT의 유니폼을 입게 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또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신인 드래프트에는 총 1,261명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11라운드까지 모든 지명권을 각 팀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총 110명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 중에
8.72%가 이번에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희가 언급했던 이름들 내년에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그렇죠.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엔 프로야구 경기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면 현재 팀 순위부터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비디. 일단은 여전히 LG 트윈스가 유일한 6할 때 승률 1위 달리고 있고요. 하나 이글스가 마지막까지 좀 추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이후로 이제 3위부터는 조금 1, 2위와는 격차가 많이 나오고 있죠. 9경기 차로 SSG가 3위권에 이제 좀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KT 위즈가 4위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5위인데 승률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4,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 좀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경기 반차까지 경기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강 싸움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NC가 7위, 기아가 8위 그리고 두산과 키움이 나란히 9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더블헤더까지 하면 원래는 6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취소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와 NC의 더블헤더 1차전 그리고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와 KT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경기가 이제 취소가 또 됐는데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좀 이 경기 이제 취소가 이제 결정됐던 이 가장 중요했던 사유가 1루 측 그러니까 관중석 쪽에 이 그물망, 이 폴대가 쓰러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중석 쪽으로 이게 좀 쓰러지면서 이제 시설물 안전 관리 이제 문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 지금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추후로 이제 24일로 이제 편성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KBO 리그가 이제 전반기에 좀 이런 시설물 안전 사고가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늘 물론 이제 관중이 입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하기는 해서 다행히 인명 사고는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 또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서 좀 이 가슴 철렁하게 했던 그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3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눈길이 가는 경기가 하나 경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가 오늘 LG가 경기가 없으니까 승리를 한다면 선두와의 격차를 좁혀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섰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내일 선수가 나설 예정이었는데 내일 선수의 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김건국 선수가 대체 선발로 경기에 나선 상황이었거든요. 네. 역시나 이 대체 선발에서 오는 어떤 한계점이 좀 있었는지 경기 시작 이후에 리베라토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홈런을 통해 앞서 나가면서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가 기아를 상대로 5대2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기아가 좀 5위권과의 승차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 정규리그에서는 어떤 이 선발진이 어떤 이의리 선수라든가 윤영철, 양현종 기아가 사실 자랑했던 좌완 투수진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에 빠진 것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기아가 이제 4, 5위권과 4경기 맞습니다. 차인데 가을 야구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는 또 심지어 실점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득점력이 워낙 빈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2경기에서 5실점을 했는데 단 1득점에 그칠 정도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팬들이 먼저 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방송에서의 시청률 추이에서도 조금씩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기아 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년 내후년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롯데 팬들의 마음도 심란합니다. 그나마 오늘 감보아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고 등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경기 선발로 올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하루 쉬어가게 됐어요. 맞습니다. 감보아 선수가 원래 어제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이 팔꿈치 통증 이슈 때문에 이제 롯데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선발 교체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원래 이제 롯데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이번 이 삼성과 2연전은 건너뛰고 그 뒤에 조금 더 중요한 상황에 감보아를 선발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는데 어제 이제 롯데가 삼성한테 5대7로 역전패를 당했죠. 네. 그러면서 롯데와 삼성의 이 경기차가 2경기 반차로 한 경기 반차. 한 경기 반차로 예.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오늘 만약에 경기를 치렀다면은 이게 또 2경기 반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보아를 이제 내보내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이거를 좀 등판을 이제 강행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하루를 이제 일단 쉬어가고 다음에 이제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뿐만 아니라 4, 5위 경쟁도 치열합니다. 삼성과 함께 KT도 역시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요. 네. KT 역시도 이번 주 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 야구 가능성이 좌우될 것 같아요. 이대로면은 KT가 소위 말해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 시즌 현재 11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연전이 또 LG랑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경기가 물론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뒤이어져 있는 시리즈가 또 하필 한화와의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LG 이후에 한화 과연 어느 팀에게 더 압도적인 좀 성적을 거두느냐가 양팀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21일에는 삼성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뿐만 아니라 5강 싸움까지도 KT가 좀 키를 잡고 있지 않겠는가.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위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홈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5위로 올라가는 것과 4위로 올라가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구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KT가 현재 4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KT와 삼성의 맞대결이 또 와일드카드 승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3위에 있는 SSG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여유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2경기 반 차이 안정적인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3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조금 일단은 조기에 뭔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에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네. 그런 SSG의 상황일 텐데요. 오늘 이 NC와의 경기 더블헤더 1차전이 이제 취소가 됐고 현재 2차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7회 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NC가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NC가 이제 4회 말에 이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투런 홈런을 이제 치면서 이 점수가 이제 그대로 현재 지금 NC의 이제 리드 점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NC의 선발 투수로 올라온 이 신민혁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5탈삼진 4피안타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이제 두 번째 투수 전삼인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현재 지금 이제 SSG의 8회 초 공격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네. SSG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네. 4연타석 홈런이라는 굉장히 또 팀 대단했죠. 칼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도 있었는데 가을 기운 때문인지 이제 쳐서 이후에 SSG가 홈런 그리고 장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민혁 선수가 천적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SSG 상대로 평균 자책 1점대였고요. 이번 시즌도 3점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NC의 신민혁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SSG가 조기 가을 야구 확정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스포츠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저녁에 이 경기 보신 분들 참 많이 또 흥분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이 경기를 보셨을 텐데요. 높이뛰기 간판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이제 이렇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네. 두 번째 메달을 따낸 첫 번째 기록을 세웠고요. 배구계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계속 있었죠. 이 쿠보컵 대회가 결국은 남자부가 파행 운영되는 그런 좀 초유의 상황이 있기도 했었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던 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지난 12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부터는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가 현재 예정이 돼 있고요. 테니스에서는 이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에서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을 이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좋은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여자 테니스 WTA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빡빡한 그렇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들도 많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우상혁 선수 당연히 뭐 은메달도 너무나 대단한 결과지만 네. 금메달이 진짜 눈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는 또 없잖아요. 아마 도쿄올림픽 때 그 명승부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결선에 총 1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우상혁 선수가 2m 20, 2m 24까지는 1차 시기에 넘었고요. 2m 28, 2m 31은 2차 시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해미시커와의 2파전 양상으로 좀 넘어간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2m 34를 1, 2차 시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실패했어요. 마지막 시기에
또 이제 그 특유의 뭐랄까 그 자기 암시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읊조리면서 3차 시기에 딱 2m 34를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미시커도 3차 시기에 2m 34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더 높은 순위를 가져가냐 했는데 2m 36 높이를 우상혁 선수가 실패를 했는데 커가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상혁은 2m 36을 가져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높이였던 2m 38로 올려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2, 3차 시기 모두 넘지 못하면서 2위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22년 유진 대회에서 육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따냈던 이제 우상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은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 육상 선수로서는 최초로 멀티 메달을 또 이제 세계 선수권에 따낸 선수가 또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상의 여파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우상혁 선수가 예선전을 이제 뛰었을 때가 그 전까지 40일 정도는 점프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나중에 털어놨거든요. 아하. 그만큼 이 종아리 부상의 어떤 이제 관리 또 이제 어떤 후유증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 결선 진출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외선전에 모든 걸 걸자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임했다고 하고 예선 3위로 통과한 뒤에 결선에서도 이제 본인 특유의 어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앞세워서 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이 경기를 보면서 2021년에 열렸던 그 도쿄올림픽 때 그 그렇죠, 모습들이 그렇죠. 네. 계속해서 떠올려지기도 했고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답게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이제 마지막까지 도전했던 그런 모습이 더더욱 이제 멋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큰 경기에 어쨌든 2m 34라는 이런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것도 뭐 우상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세계 선수권이었다라고 이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 목표에 대한 또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속상한 소식입니다. 네. 코보컵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이 취소됐다가 재개됐다가 또 파행 운영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좀 아쉬운 운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코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갈등은 피브 그 국제 배구 연맹과의 네. 갈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열리고 있는 프로배구 컵 대회가 세계 남자 배구 선수권과 겹치기 때문에 대회 개최 자체가 처음부터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대회를 시작한 뒤에 코보가 승인을 받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 소속팀들은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면서 좀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선수들이 등록할 수 없다라는 FIVB의 유권 해석이 있으면서 결국 경기가 미뤄지기도 했고 심지어 오는 10월 18일로 예정했던 남자부 개막전이 내년 3월로 미뤄지는 네. 총극도 또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서 대회 전면 취소를 자정 넘어서도 답변을 듣지 못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회 취소를 발표하자마자 또 9시간 만에 부랴부랴 다시 또 컵대회 재개를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배구의 인기 여전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협회의 일처리가 좀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동안 문제 없이 치러졌는데 이게 우리가 문제를 몰랐던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 남자 이 배구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을 모처럼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규정이 이게 부딪히는 네. 예,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당연히 문제 없이 치러졌고요. 네. 또 이번 대회도 이제 예전과 다름없이 준비를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중에 이제 정규 대회가 열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국제 배구 연맹과 이제 정규 리그와 이제 상관없는 이벤트성 대회라는 코보 측의 입장 차가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이제 불거졌다. 네. 좀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이어진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계속해서 이게 취소됐다가 재개됐다가 파행이 이어졌다가 네. 번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게 또 원래 초청하기로 했던 팀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또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태국의 또 라콘 라차사마라는 라차사마. 팀이었는데 참 이것도 네.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고 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수 또 부상 선수 또 거기에다가 이 국가대표 엔트리에 예비 엔트리까지 들었던 선수들까지 다 빠지게 됐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8명밖에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현대캐피탈도 조기 하차를 발표하는 그런 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네. 이야, 참
진짜 뭐 유명무실 뭐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고 이럴 거면 못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러모로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실은 일본 배구계에서는 SV 리그 월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대회를 실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마도 FIVB랑 협력을 해서 이벤트 대회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 태국의 나콘 라차사마 이 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초청해서 온 어떻게 보면 손님인데 그렇죠. 우리가 모셨는데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결례를 범한 상황이 또 되기도 했고 참 저는 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21세기인데 현대캐피탈 구단이 디펜딩 챔피언인데 선수가 모자라서 대회에 참가 못한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난감했던 그런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V리그 흥행에 좀 찬물로 다가가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폰서도 그렇고 뭐 경기가 열렸던 지역 무엇보다가 이걸 지켜보는 팬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또 프로스포츠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일단 먼저 연맹 측에서 꼼꼼하게 상황들을 점검하고 따져봤어야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건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좀 기본적인 문제조차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네. 이걸 또 강행하려 했던 거는 분명히 좀 앞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진짜 봅니다. 이건 좀 행정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자부도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네, 21일부터 이제 여자부 경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선수권 미참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참가 자체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제 외국인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국제 동의서 발급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다른 선수들이 어떤 선수는 국제 동의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경기를 치르기로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스포츠 이슈들 김재한 기자가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여자 양궁 마더니 강채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리커브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면서 메달 수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또 테니스에서는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1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원투펀치 정현 선수, 권순우 선수가 이 카자흐스탄을 3대1로 꺾는데 아주 또 큰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